자, 나쁜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 살기 피곤해지죠, 그렇죠? 아까 그 형사비 지형도 얘기했지만 부수적으로 한 번만 더 다른 것도 예를 들면 제일 요즘에 이슈인 거 백내장 들어봤어요? 백내장 들어봤어요? 어, 눈, 백내장 맞죠? 자, 백내장 수술을 백내장인데 백내장 수술하면 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의사놈들이 난리를 생지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렌즈 가지고. 렌즈 하나에 막 500만 원씩 해. 양쪽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걸 난리 치는 거야. 백내장이면 이 렌즈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백내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이라고 서류를 구라를 치고 치료비를 1000만 원씩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고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어떤 거,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내처럼 노안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백내장도 없으면서 진단서에는 백내장으로 써주고 렌즈 500만 원짜리를 양쪽다 1000만 원씩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보험사는 백내장은 보상하는 질병이 맞으니까 다 보상을 다 해줬어요. 응? 보상을 다 해줬어. 다 해주고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백내장이 아닌 거야. 그냥 좀 시력이 나빠가지고 소위 말하면 라섹 수술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라섹은 보험 처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손보험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서류로 구라로 꾸며가지고 다 수술해 준 거예요. 좀 속된 말, 좀 과장시켜가지고. 그래서 보험사들은 백내장 맞으니까 다 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해상 소송이 걸렸어. 현대해상이 끝까지 갔어. 좋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어요. 자, 첫 번째, 그 중앙지법에서는 고객 손을 들어줬어요. 아, 이건 백내장 수술 맞아. 그리고, 수술 맞으니까 보험금 해줘라고 줬어. 근데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아, 이거 아니야. 아니고, 백내장 수술이 맞다 하더라도, 백내장은 입원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수술만 한 20분 정도 하고 하는 거니까 입원 아니야. 그냥 통원으로 줘. 오케이. 백내장은 알겠는데 통원으로 줘. 이렇게 2심이 나왔어요. 통원으로 주라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고객이 가만 안 있겠죠. 대법원에서 2심 의견을 그대로 인용했어. 내가 검토해 보니까 2심 말이 맞아. 2심 말이 맞아. 그건 1대1로 한 거지. 여기서는 치료 목적이 맞다고 해줬고, 그러니까 입원으로 주라 그랬고, 여기서는, 치료 목적은 맞지만, 이거 입원할 상황 아니니까 통원으로 주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냥, 맞아. 내가 보니까 2심이 맞는 것 같아. 백내장은 치료 목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렌즈가 뭐, 100이, 뭐, 500이든 600이든 간에 치료 목적 한 것 같기는 같은데, 그래도 백내장은 입원해서 할 게 아니야. 그래서 통원으로 다 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 판결이 나왔어요. 2022년 6월인가? 6월 14일인가? 그 이름 됐겠다. 그때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난리 났겠죠? 1000만 원씩 받아 1000만 원씩 냈는데 복상이 통원으로 가니까 통원 한도 기껏 해봐야 25만 원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어요. 민원이 난리 났죠.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이 선량한, 근데 이 중에서는 실제로 백내장 와가지고 수술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되겠죠? 이게 다 이렇게 다 되고. 지금도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지금도 문제 많아. 아직도 내하고 저 대법원 판례랑 뭐가 같냐면서 이런 사람 아직도 많아. 근데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 받으면 제3의료기관에 의료기관을 합니다. 의료자문을 합니다. 의료자문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 판례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래 해. 요거는 아마 심한 시간에 배울 거야. 지금 해봐야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나쁜 놈들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그래서 나쁜 짓 하고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난감하죠. 기계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 다 강남에 다 몰려져 있어요. 강남에 가잖아요. 통병 때문에 강남 병원에 가면, 선생님, 저희는 수술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치료 못합니다. 다 내보내요. 대도 안 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넘어갑시다. 하,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자, 치료. 아, 치료. 시간이 너무 없다. 자, 치료. 자, 치료는 뭐예요? 보험료 안 내면 치료된 거예요. 그쵸?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1월 1일이 보험료 예정 기간이에요. 보험료 내야 되는 날이야.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니까 2월 28일까지가 1월 달 보험료는 요때까지 내야 돼요. 요때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 말일까지 무조건 보험료는 그 달 걸 내야 돼요. 1월 1일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2월 25일이라 그러면 언제예요? 다음 달 말일이니까 3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보험료 내야 돼요. 이때까지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 3월 1일부터 치료해요. 그 치료는 뭐야? 돈 안 냈으니까 보험 효력이 없어지는. 없어지는. 자, 그러면 내가 3월 2일 날 사고가 났다. 사고 나서 보험료 청구하면 보험사는 돈 안 줘야 된다, 그쵸? 근데 안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계약법은 고객들한테 억수로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치료를 고객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 그 안내문에 언제까지 내세요. 그까지 안 내면 이거 보험은 완전 치료됩니다. 그까지를 유예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됐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다 그 인편 배상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3월 한 11일, 12일쯤에 그걸 확인을 해. 그래서 이때 우편을 다 보내. 등기로. 그래서 쭉쭉쭉 등기를 바로 가니까 한 3월 14일쯤에 등기를 받았다 치자. 고객이 받았어. 그럼 여기 이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까지는 14일인가 뭐 내라 그래요. 그럼 14일까지는 이게 여기까지 유예기간이에요. 그 여기까지는 사고 난 것은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등기로 하는. 지금은 뭐로 하느냐? 전화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효됐다 치면 한 3월 3일쯤에 통화해요. 통화해서 응? 통화 안 받으면 할 때까지 해요. 그래서 통화 받았으면 뭐 안내장에 그 우리 전산에 통화 완료, 통화 성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날로부터 14일인가 15일 뭔데 14일 동안 유예 기간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난 것들은 다 보상을 하게 되죠. 그 기간 전에 돈 내면 앞에 거 실효 처리 안 돼요. 그치. 뭐라고? 뭐? 실효 아닌 거예요. 실효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때 14일 날 받아가지고 3월 15일 날 돈 냈으면 이건 정상으로 되는 거야. 무조건. 정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3월 3일 날 통화받고 3월 10일 날 돈 내면 이 보험은 다 정상인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3월 1일 날 실효됐다고 해서 3월 2일 날 사고 났다고 실효 중 사고로 돈 안 주면 안 돼. 그게 이제 실효. 이게 뭐 속된 말로는 도달주의라고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예정일이
4월 25일이다. 치면 실효는 언제예요? 5월 30일. 5월 31일까지가 다음 달 말일까지가 유예 기간이고 실효는 6월 1일이 실효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실무에서 되게 중요해. 또 12월 21일이 예정이 되면 언제까지가 유예 기간이에요? 다음 달 말일 31일까지가 유예 기간이고 2월 1일부터 실효고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효 안내증을 받은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골절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계약이 두 건이었어요. 1계약이 있고 2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약이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되고 이제 실효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게 만약에 2021년도 2월 달에 실효됐다 침 2월 달에 실효됐다 하면 2023년도 4월 달이에요. 자, 이게 실효되는 거를 부활하려고 그러면 2년치 부활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계약을 2023년 4월 달에 하나 더 계약을 해버렸어. 이 사람. 그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좋다고 똑같은 이거 몇백만 원 내고 더 부활하겠어요? 이걸 새로 가입했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골절 진단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약이 실효 최고가 안 됐어. 응? 실효 최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골절 진단금 줘야 돼. 이것도 골절 진단금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최고가 안 됐다는 거. 실효는 됐는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우편을 보냈는데 다 반송되거나 전화 통화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이걸 최고가 이걸 최고라 그래. 유예기간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우편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거나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이거 실효됐으니까 빨리 언제까지 돈 넣으세요라는 그게 실효 최고거든요. 그거 실효 최고가 돼야지 실효를 인정해가지고 법원에서도 그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후에 그게 안 된 거야. 한 두어 번 하다가 말았더라고. 2021년도에. 그래서 딱 보니까 야는 요것만 상신을 올렸어요. 그쵸? 이것만 돈 줬어 하니까 당장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앞에 거 이거는 왜 돈 안 주냐고. 너가 나한테 실효 최고 안 했잖아. 이래 되는. 그래서 담당자는 이거 그럼 부활하십시오. 부활하면 드리겠다고. 그럼 이거 내가 왜 부활하냐고. 이거 내가 안 할 건데. 나 똑같은 거 가입했는데 이거 왜 부활하냐. 몇백만 원 이거 왜 부활하냐. 골절 진단금 해봐야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돈 줘야 돼. 돈 줘야 돼. 이거 돈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효 최고를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안내를 한 번 더 보냈어, 이 사람은.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 안 해먹잖아. 그래서 실효 최고 확인되는 거 보고 돈 주라고. 그게 아마 돈 줬을 거야. 실효 최고가 됐으면 줬을 거, 안 줬을 아직까지 안 받고 있으면 안 줬을 거야. 전화 안 받고, 우편 반송시키고. 반송시키면 왜 반송돼요? 주소지가 바뀐 거야. 통지임을 안 한 거야, 이 사람. 주소지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면 B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A로 계속 놔두는 거야. 그 통지기관에도 그 주소 변경하는 것도 있거든. 그거 안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돼. 그래서 실효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항상 실효는 다음 달 말일까지가 유예 기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실효 기간이고 실효라 하더라도 실효 최고가 돼야지 그 보상하지 않는 거지. 실효 최고가 안 됐으면 보상해줘. 법적으로 다 해줘야 돼. 솔직히 이런 거는 뭐 몇천만, 몇백억 골절 진단금 20, 30이지만 사망보험금 몇억 걸렸다 그러면 기를 수도 하겠죠. 몇천만 원 걸려 있으면 진단금 만약에 암 진단금 5천만 원짜리 되는데 가만히 피보험자 가만히 있겠으면 나 같은 거 가만 안 했죠. 근데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은 내가 돈 안 냈으니까 그걸 안 받아야지 이래 생각하죠. 맞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옆에 내용도 보면 12쪽에 보면 뭐 그런 마지막에 보니까 최고장 도달 후 14일이네요. 돼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부활 불능은 실효 증상으로 유효 증거를 할 수 없다. 막 이건 필요 없고
저 3번에 보면 치료 계약이 최고장이 반송되거나 통화 실패, 즉 최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된다. 맞죠? 그러나 부장 7월 31일 김민호 부장님 실효 게시글을 보듯이 고객이 유지 의사가 없고 실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녹취 등록하면 면책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못해요. 실효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 사람 알고 있었죠. 그래도 난 모른다 하고 넘어가는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험자의 면책사고 면책조항. 보험사고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무슨 성이라 그랬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랬어. 맞죠?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면책사항을 보면 원인이 있는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이. 대피수의 고의 사고는 면책. 그래서 자살 이런 건 다 면책. 근데 생명보험은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요. 뭐 보험 기간이 2년 넘어가게 되면. 근데 그걸 왜 보상하냐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이 보험금을 가입했다면 빨리 죽었지. 2년 정도 지나가면 그 뜻은 상쇄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줍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보험계약법들은 고객한테 억수로 유익하게 되는 것들은 고객은 약자고 보험사는 대기업 강자니까 그렇게 해석 많이 합니다. 자, 고의는 대부분 면책이고요. 뭐 그다음에 뭐 정당방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기권 필요 없고 뭐 형의 집행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14쪽에. 자, 그리고 4쪽에 지진, 분화, 해일, 이에 비슷한 천재지변들을 면책이에요. 자, 이걸 왜 면책하냐 그러면 이건 상대적 면책 사유인데 절대적이냐. 상대적 면책 사유. 고의 사고는 절대적 면책 사유예요. 무조건 면책이야. 고의 사고. 근데 상대적 면책 사고는 특약에 의해서 그 보상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거 천재지변들은 왜 보상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보험은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확률에 따라 기금을 마련하는 거야. 응? 근데 저 뭐야? 자연재해는 한번 사고 나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안 나요. 근데 잘 안 나는데 이거를 확률을 넣어서 피해를 이빠이 시켜버리면 보험료가 이만큼 올라가.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빼고 잘 일어나지도 않는 거 괜히 넣어가지고 보험료 높여가지고 보험료만 높이면 보험사들만 이익 본다고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걸 면책으로 하고 그냥 보험료를 낮추자라고 해서 상대적 면책 사유로 이 지진, 문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지지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혁명 내란 이것도 4번, 5번이 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특약으로는 가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저 바닷가 사람들은 폭풍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특약을 많이 풍수제재를 많이 가입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요소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뭐죠? 잘 안 일어나죠. 근데 한번 일어나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 자, 그리고 10장 상해. 상해는 외울 거 두 개 이거 있습니다. 급격, 우연, 외래. 상해의 3원칙, 급격, 우연, 외래. 이런 거. 여기에 맞으면 무조건 상해 사고고,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맞으면 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상해 사고는, 모든 뭐 보험 사고는 상해 사고 아니면 질병 사고겠죠. 그렇죠? 상해 사고 아니면 질병 사고.
야, 급격성은 한번 읽어보면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발생하는 거. 자, 그리고 우연성,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뜻밖일 것. 임신 출산 관련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험 질병이 아닌 거예요. 자,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으로부터 결과 이르기까지 과정의 외부적인 영향을 오는 거예요. 내부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보면 제일 딱 맞아. 교통사고. 급격한 사고죠. 그렇죠? 사고 나자마자 나는 아파. 그리고 우연한 사고예요. 일부러 내는 사고는 있겠지만 우연한 사고가 많아. 그 외래, 교통사고의 외래, 내 자발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여기 해당된다. 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거는 저 보자. 뭐 음식물에 대한 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음식물은 외래는 맞아. 맞죠? 음식을 먹었으니까 내가 탈났으니까 맞아. 그리고 우연한 것도 맞아. 음식물도 우연하게 그 음식 우연하게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맞아. 근데 급격성이 아닌 거야. 먹은 거랑 배탈이 단시간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계단에 굴려서 유독가스 의식 흡입했는 거 그거 맞고. 자, 동그라미 2번 상해 사고가 아닌 거. 구두 상처, 구두 뒤꿈치 까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급격한 건 아니고 계속 걷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어깨 질병, 테니스 운동하시다가 어깨 아픈 것들, 뭐, 이거 쉽게 뭐, 하다가 딱 하면서 터질 수도 있어. 맞죠? 근데 뭐, 자꾸 치시다가 어깨가 결리다 이런 사람들은 아닐 거고요. 그 급성심 무좀 이런 건 아니고. 비를 맞은 후 감기 걸렸을 때, 비 맞고 바로 감기 걸리면 급격성이 되겠지만, 비 맞고 하룻밤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급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유독 그 상해사고의 예를 보면 유독가스를 일시 흡입했을 때 이런 거는 상해사고가 맞아요. 근데 유독가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 그쵸? 뭐 중독하려고 뭐, 뭐 부탄가스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 좀 있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그때는 살기 어려웠으니까 부탄가스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 유독가스 일시 흡입. 그래서 불났을 때 유독가스를 일시적으로 흡입한 사람들 다 상해사고로 다 인정해 줍니다. 자, 17쪽에 한번 봐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간질 환자가 6교를 건너다 짝이 간질 발작을 일으켜 발작 중 6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 이게 상해사고일까요? 질병사고일까요? 질병사고죠, 그쵸? 근데 이것도 조금 세부하게 들어가면 이 다친 사람이 다쳐서 팔이 부러졌어. 팔 부러진 건 상해사고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맞죠? 이 사람이 팔도 부러지고 간질치료도 같이 받던 팔 사고는 상해로 주장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런 건 줘요, 팔 사고. 근데 간질치료는 아예 아니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넘어졌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다. 머리가 깨졌다. 머리 집었다. 어? 머리 꼬맸다. 그런 건 상해사고 맞겠죠? 그런 건 주겠지만 머리 그 아픈 거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 찍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상해사고는 아닐 거예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세라고 해서 착하고 창이 들었다. 이런 건 뭐 그렇겠죠. 자, 이런 것들도 저 사람이 만약에 상해사망 청구해서 상해사망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성인 저 고의사고인데 다 줄 것 같아요. 맞아 무슨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윤수 씨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줄 음. 정말 가지고 어? 다치긴 했으니까 줄 것 같긴 해.
자, 이거는 전후 관계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면책이. 근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일어나. 그러면 그건 지급해줘야 사람도 생겨. 그러니까 보험사의 대법원에서는 항상 논리가 저 사람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런 사건을 꾸몄다고 아니면 다 지급해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누구야 저 A라는 사람한테 억하 감정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다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저 사람이 다쳐가 죽었어. 어? 그럼 나는 저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저 사람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다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판단을 해.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냐 없었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리고 17쪽의 하단에 보면 그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문 등만 뭐 이런 것 쭉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옛날에 사랑의 불시착 봤어요? 네. 봤어요? 손예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예진은 만약에 그 사고로 죽었다. 그 사람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저는 그 자연재해 있어요. 어. 안 죽어. 강북은 1차 합격자분. 네, 손예진이는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못 봤습니다. 못 받, 못 받아? 못 봤대요. 못 받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많이 못 받아요. 네네. 왜냐, 그러면, 근데 손예진은 못 받아. 근데 나는 한번 놀러 가서 한번 탔다가 죽었어. 나는 어떻게 돼요? 손예진은 맨날 거기 가서 맨날 그거 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혼여행 갔다가 우연찮게 한번 타보라고 해서 타봤는데 잘못돼서 죽었어. 손예진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받아요. 나는 받아요. 딱 그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자, 위험한 그렇지. 위험한 활동을 동호회 활동 목적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면책이에요. 손예진은 전문적으로 했잖아, 그렇죠? 동호회 활동처럼 수시로 가서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나는 한 번 갔기 때, 한 번 처음으로 가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저는 부책이에요. 그래서 손예진은 면책이지만 나는 부책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활동,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그 행글라이딩, 글라이더, 얼마 전에 누가 또 제주도에서 뭐 이거 하다가 죽었다라고 뭐 연예인 한 사람 나왔다 아니에요? 무슨 연극 배우라고 하면서 하던데? 여자. 추락사에서 죽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거기서 계속 하다가 죽었으면 면책이고, 그냥 제주도 놀러 가서 친구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세탁하면 그건 부책이에요. 사망보험. 아니, 이게 다 마찬가지다. 의료비도 많이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뒤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지금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을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상해 2번에 대한 약관, 상해 2번, 그리고 상해 통원에 대한 약관, 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26쪽까지도 뭐 다양하게 30도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배우고 상속은 이제 뭐 다 됐네요. 뭐 따로 상속은 뭐 사망보험 나가는 거니까 우리 사망보험 안 하니까 별로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라 그러면 상속 순위는 비존형사, 비속 내 밑으로 존속
내 위로, 형제, 자매, 그 사촌.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여기서는 배우자랑 공동상속. 배우자. 배우자는 그 대신 플러스 0.5대.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 나왔다 치면, 이렇게 월승이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정원이, 재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나가 떨어졌다 치자. 1억이잖아? 하면, 1억으로 3분의 1씩. 이게 아니라, 1.5예요. 그러니까, 3.5분의 1은 정원이가 가져가고, 3.5분의 1은 재원이가 가져가고, 3.5분의 1.5는 마누라가 가져가. 그래서 배우자가 0.5할 더 받아가는. 이렇게 계산해요. 비존 형사. 뭐, 이거는 뭐, 우리는 안 하는 거니까. 근데 2차 준비하실 것 같으면 다 외워야 되죠. 음, 다 됐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답담을 많이 해가지고, 기술은 거의 다 패스를 했는데. 근데 이거, 나중에 실무로 다 볼 거라 제가 따로 했고요. 자, 내일 시험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낼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찍어줄게요. 강의는 여기서 마칩시다. 끝입시다.